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죠. 카잔함, 야센급 핵잠수함인데 이 카잔함 그리고 애드미럴 고르시코프 호위함 이 두 척의 전투함이 쿠바 아바나항에 들어갔다가 지금 출항을 해서 미국의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성격이 뭐냐? 미국 함대를 핵으로 공격하는 핵공격 훈련이다 라고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둘이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국을 향한 강력한 도발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제 제가 시큐리티 뉴스,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카잔함이 지금 음향 타일이 뜯어져 나가고 선체에 스크래치가 아주 크게 나 있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잠 세력들에게 군함 또는 해상 초계기에 다 위치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음향을 흡수를 못하고 반사를 시켜버리니까 당연히 걸리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핵공격 훈련을 한다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식 먼저 보겠는데요. 독일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기갑 정비 공장을 만들었고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빌트지를 취재진을 불러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태국은 F-16A 전투기를 대체하는 신형 전투기 사업에 그리펜 E, 그리펜 NG죠. 이 그리펜 E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진출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대규모 정비 공장을 개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공장은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와 마르더 보병 전투장갑차를 수리하는 공장인데, 라인메탈은 이곳에 독일인 엔지니어들을 다수 파견하고 있다고 독일 빌트지가 전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라팔 스탠다드 F-3R 전투기로 중국의 J-20을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인도 공군이 J-20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로 러시아의 수호이 57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유라시아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공식적으로 FGFA 계획에서 탈퇴한 뒤 자체 5세대 전투기 모델인 AMCA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신형 전투기 계획이 뜻대로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6월 17일 프랑스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프랑스 독일 합자 회사인 KNDS가 140mm 아시켈론 활강포를 탑재한 EMBT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이 신형 활강포는 기존 120mm 활강포 대비 1.5배 이상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해진 위력만큼이나 거대해진 덩치와 반동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지 주목됩니다. 요즘 보잉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VC-25 기종을 대체하는 차세대 에어포스 1 VC-25B 인도 일정이 또 16개월 밀렸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올해 미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이 신형 기체는 빠르면 2026년 말에야 초도기 인도가 가능할 전망인데, 보잉은 현재까지 이 계약 하나 때문에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브레이킹 디펜스가 지적했습니다. 190억 바트, 한화 약 7,120억 원의 예산으로 4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스웨덴의 그리펜 NG가 사실상 낙점됐다는 소식입니다. 사브가 그리펜 E 전투기를 제안하며 태국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 이전은 물론 주요 전자장비까지 풀 옵션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제안해서 태국 정부가 사브 측과 세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현지, 서부 현지 모처에 있는 위치는 밝히지 않았어. 밝히면 폭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라인메탈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이고, 여기 뒤에 마르더 보병 전투장갑차가 세워져 있죠. 이 마르더나 레오파르트 2 같은 이 독일제 기갑 장비들을 여기서 정비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빌트지, 독일 빌트지죠. 빌트지 취재진을 향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라인메탈이 KF-41, KF-51 등 뭐 이런 것들을 이 독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현재 훅스 장갑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공장과는 또 별개랍니다. 그래서 라인메탈이 완전히 지금 이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기갑 장비를 싹쓸이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가서 이렇게 선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독일 기술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폭격을 받으면 독일인들이 이제 죽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위치를 알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폭격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다. 정말 이 정비진들은, 기술진들은 목숨 걸고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인도가 자기네들 라팔 전투기로 중국이 제-20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그 제-20을 상대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라팔로는 제-20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아무튼 이 수호이 57을 도입하면 인도는 훨씬 좀 뭔가 꼬이게 되는데, 지금 라팔 도입했죠. 그리고 조기 경보기로 사브의 사브 340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수호이 57 같은 이런 전투기는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뭐 이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최신 전투기이기 때문에 사브 340하고는 네트워크가 이게 뭐 될 리가 있나요? 나토 거하고 러시아 거하고 네트워크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구형 조기 경보기 A50이 있어요. 근데 A50은 또 구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하고 데이터 링크하고 뭐 협동 전투하고 이런 기종은 아니죠.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를 사면 그 최신의 전투기의 기능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주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지금 수호이 30 대량 라이센스 생산했다가 라팔 샀다가 또 뭐 미국제 전투기 한번 쑤셔봤다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러시아제 수호이 57, 뭐 정말 개념 없는 중구난방의 무기 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프랑스와 독일 합자 차세대 전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KNDS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만들죠. 여기에서 140mm 활강포를 탑재한 이 전차, 140mm 활강포 테스트 지금 하는 모습이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이게 CG인데 유로사토리에서 이 실차를 공개했습니다. 시제 차량인데 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제 차량입니다. 생긴 모습은 움직이게끔 생겼는데 아무튼 140mm 활강포.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똑같이 또 유로사토리에 우리 한국 현대 로템의 K2 전차의 후속인 K3 전차의 모형이 공개됐고, 여기에 보면 130mm 활강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나토 표준이 140mm가 되는지 130mm가 되는지 지금 안 정해졌죠. 그런데 또 이 독일 라인메탈은 또 130mm 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독일과 프랑스의 넥스트와 같이 하는 이 KNDS는 140mm를 또 밀고 있어요. 한국은 또 130mm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또 120mm로 그대로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나토 표준 이 구경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기네들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구경으로 차세대 전차가 선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 한국의 K2 후속인 K3도 구경을 정하게 되지요. 자, 보잉은 참 기가 찹니다. VC-25B라고 해서 차세대 에어포스 1 대통령 전용기를 만드는 사업인데 2대입니다. 지금 기존 게 이제 노후돼서 트럼프 시대 때 이걸 이제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가, 비싸다고 안 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때 트랜스 아에로라고 하는 민항기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기 전에 이 보잉 747-8 두 대를 사놨었는데 파산했으니까 그게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그럼 그거 우리가 살게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계약해서 그 만든 건 아니지만 트랜스 아에로가 계약해서 만들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고 파산해 버렸으니까 그걸 이제 계약 인수를 해서 미 공군이 싸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당연히 민항기 만들려고 만들었던 거니까 공중급유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 민항기였죠. 그걸 이제 다 뜯어내고 전자장비 탑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에어포스 1으로 만드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지휘 통제 시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공중급유는 또 안 돼요. 그래서 미 대통령이 공중급유 장치가 없는 이런 에어포스 1을 타게 되겠다라는 건데, 이마저도 원래는 2022년에 인도 대교를 했다가 한 차례 연기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인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연기돼서 26년. 그래서
보잉은 이 두 대의 에어포스 원 만드는 이 사업만 해가지고 20억 달러, 2조 5천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앞길을 넘기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보잉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 사업이 다 지금 이 모양입니다. 정말 기가 찬 보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태국이 지금 12대의 그리펜 CD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F-16A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로 F-35로 하고 싶어서 F-35 팔아주세요 하고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야 지금 중국하고 그렇게 친한데 우리 F-35를 산다고? 안 돼 하고 거절했죠. 그러면 F-16V 살게요 하니까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좀 오래 걸려. 그리고 가격이 비싸. 자, 그래서 태국은 그걸 포기하고 이 그리펜 CD형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펜 NG 이제 에이서 레이더 버전이죠. 저 이거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7,120억 원의 사업 예산에 4대의 그리펜 E 버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스웨덴이 제시하는 건 이 가격만큼 절충교육 해주겠다. 즉 태국산 물품을 이만큼 사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리펜 CD형 살 때 태국이 돈이 없어서 돈도 좀 줬지만 나머지 모자란 돈은 7,500만 마리의 닭을 줬죠. 닭, 치킨. 그런데 이번에는 뭐 닭은 안 주고 절충교육으로 이것들을 해결한다라는 건데 참 전투기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그리펜으로 기종을 통일하는 것은 태국 입장에서는 뭐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 보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지난주 쿠바를 방문한 러시아 호위함과 잠수함이 쿠바 측 주장과 달리 미국 인근 해안에서 미 해군 항모전단을 핵무기로 공격해 수장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 자문위원의 입을 통해 국영방송에서 나온 이 발언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카리브해에서 핵무기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습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이고르 코르첸코가 국영 러시아 원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코르첸코는 지난 주말 현역 국가두마 의원 신분인 예브게니 포포프와 함께 진행한 방송에서 최근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러시아 해군 함정과 핵 잠수함은 대서양에서 적 함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뮬레이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한 공격이 수행된다면 해당 임무는 신속성과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특수병기를 사용해 실시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진행자는 특수병기란 핵무기를 의미한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코로첸코는 그렇다. 정확히는 지르콘에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다라며 지금 그 근방에 러시아 핵 잠수함이 카잔 한 척만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라며 현재 미국 인근 해역에서 여러 척의 러시아 핵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한 상태로 작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또 다른 진행자인 올가 스카베바는 핵전쟁이 아니라 특수한 전쟁, 핵무기가 아니라 특수한 무기라는 표현이 돋보인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용어 사용인가? 라고 호응했습니다. 미국 연안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이 미국 연안에서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핵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대화는 러시아 국방장관 직속 공공위원회 위원인 이고르 코로첸코와 현역 국가두마 의원인 예브게니 포포프 간에 나왔는데요. 러시아 정말 갈수록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야생급 공격 원잠의 이번 함이죠. 카잔이 아바나에서 출항해서 플로리다 쪽으로 북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잔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드미럴 코르시코프와 같이 이렇게 갑니다. 가서 합동 훈련을 하는데 이 코르시코프의 킨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여기에 핵탄두 탑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카잔 함만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잠수함은 어차피 은밀성이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잠수함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리고는 핵 공격해야 된다. 왜?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할 때 신속하게 공격하고 치고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는 신속하게 치면서
한 번의 공격에 뭐 완전히 괴멸적인 타격을 줘야 공격자가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격을 안 당하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무기는 특수병기밖에 없다. 그런데 그 특수병기가 뭐냐? 바로 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사일 발사 훈련을 이렇게 했고 또 지금 또 나가서 또 한다 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했냐? 코르첰코라고 하는 러시아 국방장관 자문위원인데 우리 한국의 자문위원 뭐 저도 국방부 자문위원이지만 여기하고는 달라요. 우리야 뭐 그냥 가끔 뭐 행사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거지만 여기는 정말 상설 기구처럼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러시아원 TV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고 그 진행자가 이 포포프라는 사람인데 현역 국가두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순수 방송인이고 이 사람도 방송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이제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그거 바로 핵무기야. 자 이렇게 건방을 떨었는데 자 이게 미국이 과연 미 국민들이 이런 말들을 용인할 수 있을까? 미 코앞에 바로 플로리다 앞바다 영해선 근방에 와서 미국을 향한 핵공격 훈련을 했다. 시뮬레이션 했고 지금 또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 한 척 여러 척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내뱉고 있는 이런 러시아 이러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정말 러시아 크게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